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 CMO의 DJ입니다. 드디어 2026년이네요. 2026년에는 다들 건강하시고 투자도 대박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도 한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월 말 2월 초에 소규모 오프라인 강연회를 또 한번 진행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투자할 때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지,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 종목 선정 방법론, 그리고 신문이나 기사를 통해서 어떻게 인사이트를 찾고 회사를 찾아내는지 이런 토픽을 중심으로 한 2시간 정도 강연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게시판에도 자세한 내용을 올려놨으니까 게시판 한번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메일로 신청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회사는 힐튼이죠. 같은 호텔이지만 힐튼은 작년에 마지막에 살펴봤던 회사인 메리어트와 조금은 사업 모델과 전략 방향이 다른 것 같아요. 메리어트 같은 경우는 이제는 호텔이라기보다도 데이터 플랫폼 사업자 쪽으로 변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힐튼은 어떤 형태로 변하고 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저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가 지난 시간에 나왔었던 페이지인데, 여기 보시면 메리어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 기업화, 그 다음에 플랫폼 사업자, 중요한 거는 고객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금융경제 시스템을 창조했다. 그래서 호텔 매출이 이제는 60%, 그 다음에 금융경제 쪽이 40%로 이미 사업 전략이나 방향성 자체가 수정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살펴볼 힐튼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것을 다 없애는 효율의 끝판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힐튼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최근에 힐튼이 투자했던 대표적인 건들을 살펴보면 가성비용 브랜드 론칭했다. 그 다음에 스튜디오형 장기 체류 브랜드 론칭했다. 럭셔리 독립호텔을 인수했다. 그 다음에 그레지엣 호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성비 호텔에 가까운데 호텔 브랜드를 인수했다. 시드그룹 노매드 브랜드 인수했다. 이쪽이 전부 다 또 럭셔리하고 라이프스타일 이쪽 포지셔닝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최근에 런칭한 브랜드나 그 M&A 건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들을 살펴보면 결국은 규모 확장이다. 근데 중저가 브랜드, 특히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확장 쪽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번에 살펴봤던 메리어트하고는 조금 다르죠. 메리어트는 럭셔리부터 아예 밑에 저가 브랜드까지 확장할 수 있는 데는 전부 다 확장했는데, 힐튼은 라이프스타일 쪽에 조금 포커스를 두고 있다. 그래서 지금 힐튼이 보유하고 있는 호텔 브랜드를 영역별로, 세그별로 조금 구분을 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 라이프스타일 쪽, 그 다음에 프리미엄급, 셀렉트 서비스, 여기가 가성비 중심의 중간 가격대, 이쪽 미드스케일 쪽, 이 부분의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 근데 나중에 시간이 나시면 이 브랜드들 한 번씩 전부 다 리서치를 해보세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메리어트나 하얏트 같은 경우는 이쪽 세그를 전부 다 라이프스타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힐튼은 이 라이프스타일 세그를 굉장히 세분화한 거죠. 라이프스타일 쪽에서도 조금 더 비싼 쪽, 프리미엄급, 중간대, 가성비 쪽으로 이렇게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한 뒤에 그 카테고리별로 더 세분화, 더 깊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격대를 기준으로 럭셔리나 프리미엄이냐 가성비냐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요즘 핫한 라이프스타일 이쪽 세그를 최대한 세분화시켜서 그 안에서도 럭셔리 쪽, 프리미엄 쪽 계속 구분을 해나가는 거죠.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브랜드도 런칭하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대부분이 프랜차이즈다. 85% 이상.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힐튼은 본인들이 소유한 호텔이 거의 없다. 1%도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힐튼이 투자하고 있는 방향을 요약하면 이런 거죠. 최대한 라이프스타일 세그를 구분해서 프랜차이즈로 확장을 한다. 있는 대로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이거를 조금 나이스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확대인데 22년도까지 브랜드가 18개였다. 근데 그 이후로 브랜드 5개를 추가해서 현재는 23개 브랜드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 5개 브랜드가 대부분 라이프스타일 세그를 타겟팅하는 브랜드다. 그리고 라이프스타일과 럭셔리가 겹치는 영역에서 매년 호텔 3개씩 추가 오픈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페이지, 여기 이 럭셔리하고 여기 라이프스타일, 요 영역인 거죠. 요 영역. 요 영역에서도 더 세분화해서 호텔을 런칭하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아마 이쪽에 해당하는 브랜드가 몇 개가 더 런칭이 되겠죠, 앞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 경량화 및 수익 모델 고도화. 그러니까 자산 경량화는 본인들이 호텔 소유를 거의 하지 않고 프랜차이즈나 위탁 운영으로 네트워크를 계속 확장해 나가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메리어트는 이미 자산 경량화가 끝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자산 경량화가 쉽지 않으니
금융경제 쪽으로 새로운 사업을 확장했던 케이스인 거고, 힐튼은 지금 한참 진행 중인 거예요. 왜냐면 메리어트보다 자산 경량화 시작 시점이 10년 정도 뒤였잖아요. 우리가 호텔 산업 살펴볼 때. 그래서 자산 경량화를 최대한 진행을 시키고,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세그먼트를 최대한 세분화해서 브랜드를 론칭하고, 론칭된 브랜드를 또 최대한 프랜차이즈로 확장을 해서 네트워크를 확보한다. 이를 바탕으로 모든 영역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호텔의 구조적인 문제점이었던 경기 민감도, 이 높은 경기 민감도를 해결하겠다.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도대체 힐튼이 말하는 모든 영역에서 효율화, 이게 뭐냐?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비즈니스 모델을 효율화시킨다. 운영을 효율화시킨다. 그 다음에 일정 및 운영 프로세스로 효율화시킨다.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 효율화. 이게 바로 자산 경량화 전략인 거죠. 근데 힐튼은 자산 경량화를 무조건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한다. 메리어트 같은 경우는 자산 경량화를 할 때 위탁 운영 비중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위탁 운영을 하게 되면 좋은 게 호텔을 운영 잘해서 이익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그 이익에 대한 일부를 성과급으로 받아가는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런 성과급이 없고 잘 되건 안 되건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조건 각종 수수료를 본사가 계속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 경영에 책임도 지는 것도 아니고 경영에 관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에비타 마진 같은 경우가 업계 최고 수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비용이 들어갈 게 없잖아요. 그냥 계약해놓고 계속 수수료만 청구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운영 효율화. 이 부분이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익원이죠. 음식점을 예로 들면 본사가 지정한 곳에서만 물류를 받아라. 본사가 지정한 곳에서만 일회용품을 사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힐튼 같은 경우는 힐튼이 지정하는 예약 시스템 모두 다 이걸 써라. 그 다음에 로열티 데이터 모두 이걸 써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힐튼 본사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전부 다 종속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이런 시스템 개발할 때 큰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한 번 개발하고 나면 그 뒤부터는 거의 비용이 추가되는 게 없을 거잖아요. 하나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네트워크가 붙을 때마다 이거 계속 사용하게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네트워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단위당 비용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쪽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본사가 지정한 업체만 써라. 서비스를 한 곳에서 써라. 하우스키핑, 유지보수 한 곳에다 발주를 해라. 그 다음에 디지털, 교육 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서 써라. 그러면 본사는 발주하는 규모가 있다 보니 외주차에다가 이 규모를 가지고 협상을 할 거잖아요. 굉장히 깎을 거고. 여기서 그럼 또 마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거고. 이렇게 벌어들인 현금을 가지고 또 주주들을 위해서 주가 관리에도 굉장히 힘을 씁니다.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쪽에 굉장히 적극적인데 10년간 자사주 매입 규모가 시가총액의 무려 40%나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볼 때 힐튼의 사업 모델은 딱 이거죠. 적게 투자하고 빠르게 벌어서 주주들한테 바로 돌려주자. 모두가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매출을 보면 그렇게 많이 성장하는 것 같진 않은데 순이익이 2023년도 12월하고 2025년도 9월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거의 분기 수익률이 2년 만에 2배 반 가까이 성장한 것 같아요. 2023년도 12월 달에 순수익률이 한 14% 됐는데 25년도 9월 달 이 분기 때 수익률이 거의 35%대. 메리어트랑 비교해보면 메리어트는 자산 경량화를 먼저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힐튼보다 한 10년 정도 빨리 시작했는데 메리어트는 역대 최고 순수익률이 거의 한 50%에서 지금은 약간 떨어지고 있어요. 40%대로. 물론 이 메리어트는 호텔 사업뿐만 아니라 금융경제 이 다른 사업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피크를 찍고 수익률이 다소 떨어지고 있는데 이 힐튼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힐튼이 지금 라이프스타일 이쪽 세그먼트를 최대한 세분화해서 이 프랜차이즈를 확장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해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라이프스타일 세그가 끝나면 또 다른 쪽에서 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라이프스타일처럼 세분화해서 네트워크를 늘릴 수 있는 세그가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힐튼을 분석할 때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앞으로도 네트워크 확장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순이익 자체 규모를 늘릴 여지가 남아있다. 또한 순이익률도 개선할 여지가 아직은 남아있다. 메리어트하고 다르게 호텔이라는 사업 자체에서 효율화시킬 수 있을 만큼 효율화시키고 수익을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리는 이런 모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메리어트와 힐튼은 투자의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반면에 여기 하얏트 있잖아요. 하얏트.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호텔 산업 설명을 할 때 하얏트는 이 럭셔리 너무 럭셔리를 고집해서 지금 약간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아요. 순수익률이 지금 보면 마이너스 돼요. 그래서 하여튼은 지금 본인들 의지와는 상관없이 2018년부터 드디어 미루다가 자산 경량화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이 럭셔리 고집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일단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호텔을 리츠나 이런 사모펀드한테 넘겨야 되잖아요. 근데 가지고 있는 호텔들이 다 럭셔리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겠죠. 그러니까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지도 않고 자산 경량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타 브랜드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글로벌 호텔 브랜드 중에서 투자할 만한 곳은 메리어트와 힐튼 정도지 하얏트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다. 지금 투자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하얏트의 자산 경량화 이 과정이 속도가 붙어서 굉장히 빨라진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이미 순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니까 조금만 개선돼도 개선율이 굉장히 높아질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하얏트가 투자 1순위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제 기준에서 봤을 때 하얏트는 우선순위에서 꽤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대략 한 달 동안 글로벌 호텔 산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결론은 투자할 만한 회사는 메리어트 힐튼. 다만 투자 포인트가 다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금융 데이터 산업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금융 데이터 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쪽 회사들 중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배당 귀족주나 배당 황제주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최근에 보면 테크주 약간 성장세가 꺾인 것 같다. 경기 방어주도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 금융 데이터 산업이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또 이쪽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